냄새나는 노숙자 영감탱이 당장 밖으로 안 쫓아내고 뭐 하는 짓거리야. 영하 10도의 칼바람이 부는 새벽. 얇은 내복 차림으로 얼어 죽어가는 치매 노인을 편의점 안에 들였다는 이유로 점장은 수화기 너머로 악을 썼습니다. 사람이 당장 얼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밖으로 내쫓습니까? 제 대답에 점장은 매장으로 달려와 제 뺨을 후려치며 그 자리에서 저를 해고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가 절실했던 저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짐을 챙겨 쫓겨난 제 주머니 속에는 치매 노인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찔러 넣어준 꼬깃꼬깃한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뒤 그 구겨진 영수증 한 장이 제 밑바닥 인생을 그리고 저를 비웃던 악덕 점장의 운명을 완벽하게 뒤집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은 대형 물류센터의 야적장입니다. 수십 대의 화물차가 시동을 켠 채 시커먼 연기를 뿜어내고 있죠. 강지훈이 땀으로 흠뻑 젖은 얼굴을 작업복 소매로 거칠게 닦아냅니다. 지훈의 넓은 등 위로 육중한 택배 상자들이 쉴 새 없이 쌓입니다. 지훈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거운 상자들을 화물차 안으로 힘껏 밀어넣습니다. 작업 반장이 안전모를 고쳤으며 날카롭게 소리칩니다. 어이 강지훈, 거기서 멍하게 서 있지 말고 빨리빨리 안 움직여. 오늘 물량 터진 거 안 보여. 지훈이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털어내며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금방 다 씻겠습니다. 작업 반장이 손뼉을 짝짝 치며 다시 지시합니다. 목소리만 크면 다냐? 저기 구석에 있는 냉장고 상자 빨리 트럭에 실어. 지훈이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대답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혼자서 다 처리하겠습니다. 지훈은 다른 인부들이 2명씩 짝을 지어 나르는 무거운 상자도 혼자서 번쩍 들어 올립니다. 주변에서 땀을 닦던 인부들이 지훈의 압도적인 체력을 보며 혀를 내두릅니다. 나이가 지긋한 인부가 허리를 두드리며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저 녀석은 진짜 장사야. 힘이 대체 어디서 저렇게 솟아나는 거야. 옆에 있던 젊은 인부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대답합니다. 어머니 병원비 번다고 밤낮 없이 일만 한다더라고요. 진짜 지독한 독종이죠. 오전 내내 이어진 뼈를 깎는 상하차 작업이 끝납니다. 지훈은 쉴 틈도 없이 곧바로 배달 오토바이에 올라탑니다. 지훈이 오토바이 시동을 걸기 전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립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대형 병원에서 보낸 수술비 미납 독촉 문자가 띄워져 있습니다. 지훈은 입술을 꽉 깨물고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쑤셔 넣은 뒤 손잡이를 힘껏 당깁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오후 지훈이 배달 음식을 싣고 인적이 드문 비좁은 골목길로 들어섭니다. 골목 안쪽에서 요란하게 플라스틱 상자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들려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60대 노인 배달 기사가 바닥에 쓰러져 두 손을 싹싹 빌며 애원합니다. 아이고, 제발 살려주세요. 이거 오늘 우리 손녀딸 약값입니다. 이것만은 뺏어가지 마세요. 덩치가 산만하고 팔에 문신을 한 동네 불량배 3명이 노인을 둥글게 둘러싸고 발길질을 합니다. 노란 머리를 한 불량배 두목이 노인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고 주먹을 치켜듭니다. 이 늙은이가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네. 좋은 말로 할 때 주머니에 있는 지갑 내놓으라고 했지. 노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다시 한번 간절하게 빕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불쌍한 손녀딸이 심하게 아파서 당장 약이 필요합니다. 노란 머리가 코웃음을 치며 노인의 어깨를 발로 찹니다. 그딴 건 내 알 바 아니고. 야, 당장 저 영감탱이 지갑 빼앗아. 그 순간
지훈이 오토바이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으며 골목 한가운데를 막아섭니다. 타이어가 바닥에 끌리는 날카로운 소리에 불량배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립니다. 지훈이 오토바이에서 내리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 더러운 손 당장 놓으시죠. 노란 머리가 노인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지훈을 향해 뚜벅뚜벅 다가오며 비웃습니다. 뭐야, 너도 저 영감처럼 피 터지게 맞고 싶어서 환장했냐? 지훈이 머리에 쓰고 있던 안전모를 벗어 오토바이 손잡이에 툭 걸며 경고합니다. 힘없는 어르신 상대로 골목에서 뭐 하는 짓입니까? 당장 뺏은 지갑 돌려드리고 여기서 꺼지세요. 노란 머리가 눈을 부릅뜨고 뒤에 선 부하들에게 소리칩니다. 이 자식이 진짜 미쳤나? 내가 누군지 알아. 야, 저 자식 당장 밟아버려. 노란 머리의 외침과 동시에 덩치 큰 불량배 2명이 양쪽에서 지훈을 향해 짐승처럼 달려듭니다. 지훈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몸을 살짝 틀어 날아오는 주먹을 종이 한 장 차이로 가볍게 피하죠. 곧바로 지훈의 오른쪽 주먹이 허공을 가르며 불량배 1명의 명치를 정확하게 강타합니다. 불량배 1명이 배를 부여잡고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고꾸라집니다. 으악! 내 배! 지훈은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몸을 회전시켜 남은 불량배의 턱을 발등으로 강력하게 걷어찹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은 불량배마저 눈이 풀린 채 바닥에 쓰러집니다. 단 10여 초 만에 일어난 상황에 노란 머리가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칩니다. 노란 머리가 주머니에서 날카로운 접이식 칼을 꺼내 들고 지훈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하며 고함을 지릅니다. 이 미친놈아, 너 오늘 내 손에 죽었어. 내 칼 맛 좀 봐라. 지훈은 칼을 쥔 노란 머리의 손목을 뱀처럼 빠르게 잡아채어 관절을 반대 방향으로 강하게 비틀어 버립니다. 칼이 쇳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지고 노란 머리가 무릎을 꿇으며 찢어지는 비명을 지릅니다. 아, 내 팔 부러진다. 제발 살려주세요. 지훈이 노란 머리의 손목을 거칠게 놔주며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려다봅니다. 한 번만 더 동네에서 약한 사람 괴롭히다 내 눈에 띄면 그땐 팔을 통째로 부러뜨립니다. 당장 꺼지세요. 불량배들은 바닥을 기어 서로를 부축하며 도망치듯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지훈이 바닥에 떨어진 노인의 지갑을 주워 먼지를 털어낸 뒤 두 손으로 공손히 건네며 묻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곳은 없으신가요? 노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받아들고 연신 고개를 숙입니다. 고맙네. 자니가 아니었으면 우리 손녀딸 약도 못 사고 큰일 날 뻔했어. 정말 고마워.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지훈이 노인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며 미소 짓습니다. 아닙니다. 다치신 곳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얼른 손녀딸 약 사러 가보십시오. 지훈은 노인을 오토바이까지 안전하게 부축해 준 뒤 다시 자신의 배달 업무로 돌아갑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지훈의 휴대전화가 짧게 울리며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지훈은 길가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문자 메시지 내용을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강지훈 지원자님, 당사 서류 전형에 불합격하셨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당사가 요구하는 최종 학력 기준 미달로 지훈은 문자를 끝까지 읽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휴대전화를 화면을 꺼버립니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압도적인 격투 실력을 갖추었지만 사회의 벽은 너무나 냉혹합니다. 이력서에 적힌 고졸이라는 두 글자는 지훈이 번듯한 직장 면접에 갈 기회조차 주지 않고 매번 불합격 통보를 안겨줍니다.
어머니의 심장 수술 날짜가 다가올수록 고정적인 수입이 더욱 절실해진 지우는 씁쓸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동네 전봇대에 붙은 구인 전단지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전단지에는 성진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내용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습니다. 지우는 전단지에 적힌 주소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성진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성진 편의점 계산대 안에는 인상이 험악하고 배가 불룩하게 나온 박 점장이 의자에 삐딱하게 기대앉아 있습니다. 지훈이 매장으로 들어서며 박 점장을 향해 허리를 깊이 굽혀 깍듯하게 인사합니다. 야간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 보고 면접 보러 왔습니다.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박 점장이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지훈의 다부진 체격과 넓은 어깨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몸뚱이 하나는 황소처럼 튼튼하게 생겼네. 편의점 일은 좀 해봤어? 지훈이 두 주먹을 불끈 쥐며 크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편의점 경험은 없지만 상하차부터 배달까지 안 해본 험한 일이 없습니다. 밤새는 체력 하나는 무조건 자신 있습니다. 박 점장이 거만한 목소리로 지훈의 이력서를 탁탁 치며 채용을 결정합니다. 그래. 야간에는 물류 박스 들어오는 것도 산더미고 진상 손님도 많으니까 너처럼 힘쓰는 놈이 최고지. 딴 놈들 볼 것도 없네. 내일부터 당장 밤 10시까지 출근해.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다시 한번 허리를 굽혀 크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뼈가 부서지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박 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의 어깨를 툭툭 치며 고압적으로 으름장을 놓습니다. 잠깐. 내가 채용은 하는데 우리 매장 규칙이 아주 엄격해. 본사에서 내려온 지침서는 무조건 목숨 걸고 지켜야 하고 내지시는 곧법이야. 토달지 말고 무조건 네 하고 대답해. 알았어? 지훈이 군기가 바짝 든 목소리로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점장님 지시대로만 정확하게 움직이겠습니다. 다음 날 밤 10시 지훈이 짙은 남색의 성진 편의점 유니폼 조끼를 입고 야간 근무 첫 출근을 합니다. 출근하자마자 매장 앞 도로에는 성진 프랜차이즈 로고가 커다랗게 박힌 대형 물류 트럭이 멈춰섭니다. 박 점장이 팔짱을 낀 채 매장 출입문에 기대서서 지훈에게 턱짓으로 퉁명스럽게 지시합니다. 강지훈, 저기 트럭에서 물건 내리는 거 보이지? 저 박스들 전부 네가 창고에 종류별로 정리해야 해. 시간 끌지 말고 빨리빨리 움직여라. 지훈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물류 트럭 쪽으로 재빠르게 뛰어갑니다. 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훈은 사람 키보다 높게 쌓인 물류 박스들을 번쩍번쩍 들어 올려 창고를 향해 뜁니다. 성인 남성 2명이 들어야 할 무거운 생수 상자들도 지훈의 손에 들어가면 깃털처럼 가볍게 들립니다. 지훈은 땀을 뻘뻘 흘리며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수십 개의 박스를 완벽하게 창고에 분류해 넣습니다. 박 점장이 계산대 위에 두꺼운 업무 지침서를 소리나게 던지며 윽박지릅니다. 너 힘 하나는 진짜 무식하게 세네. 계산기 조작법은 여기 책자에 다 나와 있으니까 10분 안에 다 외워. 계산 한 푼이라도 틀리면 전부 내 월급에서 깔 거니까 알아서 하고. 지훈이 숨을 고르며 책자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수 없도록 완벽하게 숙지하겠습니다. 지훈이 계산기 화면의 복잡한 버튼들과 책자를 번갈아 보며 시스템 조작법을 단번에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박 점장은 초인적인 속도로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지훈의 능력에 내심 놀랍니다. 하지만
박 점장은 알바생의 기강을 잡아야 한다는 핑계로 묵묵히 일하는 지훈의 곁을 서성거리며 사소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죠. 박 점장이 과자 진열대를 삿대질하며 신경질적으로 소리칩니다. 강지훈, 진열대 줄 안 맞는 거 내 눈에만 보여? 과자 상표가 정확히 정면을 보게 돌려놓으라고 아까 말했지. 지훈이 하던 일을 멈추고 즉시 달려와 과자 봉지들을 일사불란하게 정리하며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박 점장이 지훈의 등 뒤에 서서 끊임없이 모욕적인 잔소리와 기싸움을 퍼붓습니다. 바닥에 저기 시커먼 얼룩 묻은 거 안 보여? 청소는 눈 감고 하냐? 당장 창고 가서 대걸레 가져와서 바닥에서 거울처럼 광이 날 때까지 닦아. 지훈이 걸레를 들고 와 매장 바닥에 묵은 때를 온 힘을 다해 닦기 시작합니다. 네, 티끌 하나 없이 꼼꼼하게 닦아놓겠습니다. 박 점장의 끝없는 억지와 모욕적인 언사에도 지훈은 묵묵히 바닥을 닦으며 끓어오르는 화를 애써 억누릅니다. 지훈의 머릿속에는 오직 병상에 누워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홀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아른거립니다. 어머니의 막대한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면 이깟 점장의 갑질쯤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고 지훈은 속으로 다짐합니다. 한편 그 시각 화려한 불빛이 꺼지지 않는 서울 평창동의 최고급 저택 단지입니다. 이곳은 국내 1위 유통기업인 성진 프랜차이즈 본사를 이끄는 최태진 회장의 자택입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 곳곳에는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최태진 회장의 아버지이자 성진그룹의 창업주인 80대 노인 최만석이 안방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옵니다. 최만석은 중증 치매를 앓고 있어 현실의 기억을 잃고 과거의 시간 속에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최만석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멍하게 허공을 응시하고 있죠. 최만석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작게 웅얼거리며 거실을 지나 굳게 닫힌 현관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우리 태진이가 학교에서 올 때가 한참 지났는데 따뜻하게 밥 차려줘야 하는데 왜 안 오누?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꾸벅꾸벅 졸고 있던 간병인은 최만석이 밖으로 나가는 기척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최만석은 매서운 겨울 날씨임에도 두꺼운 외투를 걸치지 않은 채 얇은 하얀색 면 내복 차림입니다. 심지어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 상태로 무거운 현관문을 밀고 저택 정원 밖으로 나섭니다. 때마침 정원을 순찰 돌던 경호원 2명이 반대편으로 이동하며 삼엄했던 감시망에 아주 짧은 구멍이 생깁니다. 최만석은 마치 누군가에게 홀린 듯 그 틈을 타 화단 덤불을 헤치고 저택의 거대한 철문을 조용히 빠져나옵니다. 한겨울 영하 10도의 살을 에이는 칼바람이 최만석의 앙상한 몸을 무자비하게 강타합니다. 최만석이 양팔을 비비며 30년 전 아들과 함께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았던 동네의 낡은 구옥을 찾아 발걸음을 옮기며 중얼거립니다. 아이고 춥다. 눈이 오려나 보네. 태진아, 아비가 금방 마중 나갈게. 우리 집이 이쪽 언덕백이었지. 최만석의 머릿속에는 으리으리한 현재의 대저택 대신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걷던 달동네의 좁은 골목길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닿은 맨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금세 붉게 부어오르지만 최만석은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거리에 오가는 사람도 하나 없고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한 심야의 삭막한 도로입니다. 밤이 점점 더 깊어지자 최만석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고 맙니다. 최만석이 혹한의 추위와 피로에 지쳐 다리를 크게 휘청거리며
도로 옆 가로수 쪽으로 쓰러질 듯 기대서서 헐떡입니다. 여기가 어딘고? 우리 집 가는 길이 왜 이리 멀어? 우리 태진이가 배고프다고 울면서 기다릴 텐데. 최만석의 얇은 면 내복은 매서운 칼바람을 전혀 막아주지 못하고 노인의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강하게 떨립니다. 방향을 잃고 캄캄한 거리를 비틀거리던 최만석은 멀리서 환하게 빛나는 성진 편의점의 간판 불빛을 발견합니다. 그 편의점은 바로 지훈이 점장의 갑질을 견디며 홀로 매장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 곳입니다. 최만석은 본능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새어나오는 편의점 불빛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한 발짝씩 힘겹게 내디딥니다. 야간 알바 첫날의 자정을 알리는 시계 초침 소리가 매장 안을 울립니다. 박 점장이 진열대 구석에서 유통기한이 훌쩍 지난 폐기용 도시락을 집어듭니다. 박 점장이 계산대 위로 차가운 플라스틱 도시락을 소리나게 던지며 말합니다. 강지훈, 밥 먹고 일해라. 유통기한 이틀 지났는데 먹고 죽지는 않는다. 지훈이 도시락과 박 점장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허리를 굽혀 인사합니다. 네,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물류 정리 다 마치고 얼른 먹겠습니다. 박 점장이 진열대에 묻은 먼지를 손가락으로 쓱 훑으며 혀를 찹니다. 야간 알바가 밥 먹고 쉴 시간이 어디 있어. 10분 안에 다 입에 쑤셔 넣고 튀어나와. 진열대 상표각도 하나하나 매뉴얼대로 다 맞추고 창고에 쌓인 물건들도 해 뜨기 전까지 제자리에 꽂아 넣어. 지훈이 박 점장의 지시를 빠짐없이 들으며 고개를 크게 끄덕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오실 때까지 지시하신 부분들 빠짐없이 완벽하게 해놓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박 점장이 외투의 지퍼를 목까지 올리며 매장 문을 열고 나가다 뒤를 돌아보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내 눈은 속여도 매장 천장에 달린 눈은 절대 못 속인다. CCTV로 내 놈 일하는 거 밤새 지켜볼 거니까 요령 피울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손님 없다고 계산대 비우지 말고 똑바로 서 있어. 박 점장이 편의점을 떠나고 텅 빈 매장 안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맴돕니다. 지훈은 계산대 구석에 쪼그려 앉아 차갑게 식어버린 폐기 도시락의 뚜껑을 엽니다. 딱딱하게 굳은 밥알을 씹어 삼키며 지훈은 매장 천장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올려다봅니다. 카메라 렌즈 옆에 붉은색 불빛이 깜빡이며 지훈을 집요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지훈은 병상에 누운 어머니를 떠올리며 뻑뻑한 밥을 물과 함께 힘겹게 삼킵니다. 어머니 수술비만 무사히 마련하면 이런 밥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깟 갑질쯤은 얼마든지 버틸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오가는 사람 하나 없는 텅 빈 거리에 홀로 남은 새벽 3시가 됩니다. 편의점 유리창 밖으로 영하 10도의 살을 A는 칼바람이 무섭게 몰아칩니다. 유리창이 덜컹거릴 정도로 거센 눈바람이 부는 거리 한가운데로 백발에 놓인 최만석이 걸어옵니다. 최만석은 매서운 겨울 날씨에 얇은 하얀색 면 내복만 입고 있습니다. 최만석은 신발도 신지 않은 붉게 부어오른 맨발 상태로 온몸을 덜덜 떨며 편의점 자동문 앞으로 다가옵니다. 초점 없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던 최만석이 유리문에 두 손을 짚고 중얼거립니다. 우리 태진이 학교에서 올 시간 지났는데 따뜻한 밥 먹여야 하는데 배고프다고 올 텐데. 최만석이 남은 힘을 쥐어짜며 몸을 기대자 자동문이 윙 소리를 내며 좌우로 열립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온 최만석은 얼굴을 때리던 칼바람이 사라지고 따뜻한 온기를 느끼자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고 맙니다. 아이고, 따뜻하다. 우리 태진이도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있어야 하는데. 계산대 안에서 재고
장부를 확인하던 지훈이 바닥에 쓰러지는 둔탁한 소리를 듣고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지훈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최만석의 어깨를 붙잡고 몸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웁니다. 어르신, 눈 좀 떠보십시오. 이 한파에 옷도 제대로 안 입으시고 어떻게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 최만석은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지훈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지훈이 최만석의 붉게 부어오른 맨발과 차가운 두 손을 자신의 큰 손으로 감싸 쥐고 세차게 비비며 말합니다. 어르신, 제발 정신 좀 차려보세요. 여기서 주무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지훈은 즉시 계산대 뒤로 달려가 벽에 붙은 온풍기 조절기를 눌러 온도를 최고로 올리고 바람의 방향을 최만석 쪽으로 고정합니다. 뜨거운 바람이 쏟아져 나오지만 최만석의 심한 떨림은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지훈은 의자에 걸어두었던 자신의 두꺼운 작업용 패딩을 챙겨 와 최만석의 좁은 어깨에 단단히 덮어줍니다. 지훈이 최만석의 두 손을 번갈아 가며 꽉 주무르고 따뜻한 입김을 불어넣습니다. 최만석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훈의 패딩 자락을 꽉 움켜쥐며 애타게 말합니다. 빨리 우리 집 가야 해. 우리 아들이 밥도 못 먹고 골목에서 덜덜 떨면서 혼자 기다려. 언덕배기 골목길, 파란 대문집으로 빨리 데려다줘. 지훈이 최만석의 눈을 맞추며 또박또박 묻습니다. 어르신, 댁이 정확히 어디십니까? 가족분들 전화번호나 주소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엎어서라도 바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최만석은 지훈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과거의 기억 속 낡은 집 주소만을 계속해서 웅얼거립니다. 그 순간 매장 계산대 위에 놓인 유선 전화기가 날카로운 기계음을 내며 울리기 시작합니다. 따르릉거리는 소리가 텅 빈 편의점 안의 긴장감을 높이며 요란하게 채웁니다. 지훈이 최만석을 온풍기 바람이 잘 오는 진열대 쪽에 편하게 기대어 앉히고 서둘러 수화기를 집어듭니다. 네, 성진 편의점 야간 근무자 강지훈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스마트폰 CCTV 앱을 통해 매장 상황을 낱낱이 감시하던 박 점장의 불같은 고함이 터져 나옵니다. 야 강지훈, 너 지금 매장 안에 노숙자 들이고 온풍기 빵빵하게 튼 거 내가 CCTV로 다 보고 있어. 냄새나는 노숙자 영감탱이 당장 밖으로 안 쫓아내고 뭐하는 짓거리야. 지훈이 다급한 눈빛으로 창밖의 맹렬한 눈보라를 바라보며 항변합니다. 점장님, 지금 밖은 살이 찢어질 것 같은 추위입니다. 이 어르신은 겉옷도 없으시고 신발조차 안 신으셨습니다. 입술이 새파랗게 질리셨습니다. 박 점장이 숨을 씩씩거리며 수화기가 찢어질 듯 날카롭게 윽박지릅니다. 그게 나랑 대체 무슨 상관이야. 우리 편의점은 물건 파는 곳이지 노숙자들 몸 녹여주는 찜질방이 아니야. 그딴 더러운 노숙자를 매장 안에 들이면 아침에 오는 손님들 다 떨어지는 거 몰라. 본사 위생 지침 위반으로 우리 가맹점 평가 점수 깎이면 네가 매출 다 책임지고 물어낼 거야. 지훈이 최만석의 얼어붙은 맨발을 내려다보며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합니다. 매출보다 사람 목숨이 먼저 아닙니까?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면 사람이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몸만 조금 녹이게 한 뒤에 제가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서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제발 10분만 머물게 해주십시오. 박 점장이 책상을 쾅쾅 내리치는 소리와 함께 지훈에게 폭언을 쏟아냅니다. 경찰 부르면 매장 앞에 순찰차 오고 사이렌 울리고 시끄러워져서 절대 안 돼. 아침부터 재수없게 무슨 경찰이야. 매뉴얼에 적힌 대로 당장 뒷덜미 잡고 매장 밖으로 끌어내란 말이야. 내 지시를 거역할 셈이냐? 지훈이 수화기를 꽉 쥐고
끓어오르는 화를 꾹 누르며 대답합니다. 이 혹한의 날씨에 아무것도 안 걸친 어르신을 밖으로 내보내는 건 살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사람으로서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박 점장이 비열한 코웃음을 치며 지훈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웁니다. 좋아. 쥐뿔도 없는 놈이 오지랖만 넓구나. 내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면 넌 지금 당장 이 시간부로 해고야. 유니폼 당장 벗고 짐 싸서 꺼져. 지훈이 핏기가 가신 입술을 깨물며 대답을 멈춥니다. 수술비 납부 날짜가 다가오는 어머니의 얼굴과 거액이 찍힌 청구서가 지훈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박 점장이 지훈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며 계속해서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한 급여는 매장 영업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싹 다 압류할 테니까 10원 한 장 받을 생각 마라. 어디 고졸 백수 주제에 점장한테 꼬박꼬박 말대꾸야. 어디서 훈계질이야. 당장 그 늙은 노숙자 밖으로 집어던져. 지훈의 짙은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강하게 흔들립니다. 일자리를 잃고 오늘 일한 급여마저 받지 못하면 당장 내일 어머니의 병원비를 낼 길이 막막해집니다. 현실의 무게가 지훈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며 턱 막히는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 순간 지훈의 패딩 속에서 몸을 웅크린 최만석이 어린아이처럼 훌쩍이며 울기 시작합니다. 태진아, 아비가 미안해. 돈이 없어서 우리 아들 따뜻한 밥을 못 줘서 너무 미안해. 아비가 얼른 갈게. 그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훈의 눈앞에 병상에 누워 자신을 걱정하며 미소 짓던 어머니의 따뜻한 얼굴이 겹쳐 보입니다. 지훈은 매서운 칼바람에 덜컹거리는 편의점 유리창 밖의 살인적인 추위를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합니다. 이대로 노인을 밖으로 내보내면 10분도 버티지 못하고 길바닥에서 꽁꽁 얼어 동사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박 점장이 매뉴얼을 들먹이며 끊임없이 해고를 무기로 지훈을 옥죄고 있습니다. 강지훈, 내 말 안 들려. 당장 그 노숙자 끌어내고 밖으로 내동댕이 쳐. 바닥 더러워진 거 물걸레로 광나게 다시 닦아놔. 셋셀 때까지 안 내쫓으면 넌 끝이야. 하나, 둘. 지훈은 입술에서 피가 맺힐 정도로 꽉 깨물며 눈에 강한 힘을 줍니다. 지훈은 사람의 목숨보다 매뉴얼과 돈을 우선시하는 점장의 악행과 억지에 절대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약자를 외면하면서 번 돈으로 어머니를 살린다면 어머니도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훈이 흔들림 없는 단단한 목소리로 수화기에 대고 말합니다. 점장님 지시는 절대 따를 수 없습니다. 알바 자리는 포기하겠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점장님은 평생 모르실 겁니다. 이 어르신은 제가 살릴 겁니다. 지훈은 계속해서 쌍욕을 지르는 박 점장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유선 전화기의 수화기를 본체에 세게 내려놓고 통화를 끊어버립니다. 지훈은 계산대 안쪽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갑니다. 지훈이 서랍에서 열쇠를 꺼내 매장 포스기에 현금함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열쇠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깊숙이 넣습니다. 지훈이 매장 포스기의 두꺼운 전원 코드를 양손으로 꽉 붙잡고 콘센트에서 강제로 뽑아버립니다. 포스기 화면이 까맣게 꺼지며 점장의 부당한 지시로 가득했던 편의점 안의 결제 시스템이 완전히 정지됩니다. 점장님, 사람이 얼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쫓아냅니까? 강지훈이 터질 듯한 분노를 억누르며 수화기에 대고 사자처럼 소리칩니다. 지훈은 점장의 욕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수화기를 거칠게 내려놓고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는 곧장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포스기 열쇠를 꺼냅니다.
지훈이 열쇠를 구멍에 꽂아 돌리며 포스기의 현금함을 이중으로 단단히 걸어 잠급니다. 그는 이면지 한 장을 북 찢어내어 두꺼운 검은색 매직으로 힘주어 글씨를 써내려갑니다.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지훈이 글씨가 적힌 종이를 들고 온풍기 앞에 웅크리고 있는 최만석에게 다가갑니다. 어르신, 제 등에 꽉 업히십시오. 제가 댁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지훈이 최만석의 마른 팔을 끌어당겨 자신의 넓고 단단한 등에 단단히 밀착시킵니다. 그는 편의점 밖으로 나와 유리문의 잠금 장치를 바깥에서 굳게 걸어 잠급니다. 유리문 안쪽이 잘 보이는 곳에 방금 쓴 팻말을 테이프로 꼼꼼하게 붙여 고정하죠. 편의점 밖을 나서자마자 영하 10도의 살을 에이는 칼바람이 지훈의 얼굴을 날카롭게 때립니다. 하지만 지훈은 등에 업힌 노인의 미세한 체온을 느끼며 어두운 골목을 향해 거침없이 발걸음을 내디딥니다. 최만석이 지훈의 패딩에 얼굴을 깊숙이 묻고 덜덜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립니다. 언덕배기 위쪽이야. 파란색 칠이 다 벗겨진 철문집. 우리 태진이가 배고프다고 우는데 아비가 늦었어. 지훈이 매서운 눈보라를 정면으로 돌파하며 씩씩하고 큰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달리기 하나는 끝내주게 빠릅니다. 아드님이 기다리시는 곳까지 금방 도착할 겁니다. 지훈은 노인이 웅얼거리는 흐릿한 기억의 조각들을 유일한 단서로 삼아 방향을 잡습니다. 그는 가로등조차 켜지지 않은 칠흑 같은 재개발 구역의 가파른 언덕을 향해 쉼없이 걸어 올라갑니다. 얼어붙은 빙판길에 발이 미끄러질 뻔하지만 지훈은 다리에 강하게 힘을 주고 중심을 잡습니다. 등에 업힌 노인의 무게와 매서운 추위 탓에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허벅지 근육이 비명을 지릅니다. 지훈의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방울이 차가운 공기에 닿아 금세 차갑게 식어버리죠. 얼마나 언덕을 올랐을까. 지훈의 텅 빈 시야에 철거를 앞둔 낡은 구옥들이 덩그러니 모여있는 골목이 나타납니다. 최만석이 등 뒤에서 앙상한 손가락을 들어 골목의 한쪽 구석을 정확히 가리킵니다. 저기다. 저기 우리 집이 있네. 우리 아들 따뜻한 밥 먹여야 해. 지훈이 노인의 손끝을 따라 시선을 옮기자 칠이 벗겨지고 녹이 쓴 파란색 철문이 간신히 매달려 있는 낡은 집이 보입니다. 지훈이 어깨로 삐걱거리는 대문을 밀고 들어가 먼지가 뿌옇게 쌓인 안방문을 조심스럽게 엽니다. 방 안은 오랫동안 사람의 온기가 닿지 않아 바깥 날씨만큼이나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그는 바닥에 쌓인 먼지를 자신의 옷소매로 대충 쓸어낸 뒤 최만석을 조심스럽게 눕힙니다. 지훈이 서둘러 벽에 붙은 색바랜 보일러 조절기를 찾아 전원 버튼을 힘껏 누릅니다. 다행히 보일러가 덜컹거리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희미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지훈은 즉시 바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112 번호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네, 경찰서죠. 여기 길을 잃고 동사하기 직전인 어르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위치가 재개발 구역 산동네 위쪽 파란 대문집입니다. 빨리 출동해 주십시오. 지훈이 신고 전화를 마치고 다시 최만석의 곁으로 다가와 얼어붙은 발을 세차게 주무릅니다. 시간이 지나며 따뜻한 방바닥의 온기와 지훈의 마찰열 덕분에 최만석의 거친 호흡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습니다. 새파랗게 질렸던 최만석의 입술에 서서히 붉은 혈색이 돌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멍하게 천장을 바라보던 최만석의 흐릿했던 눈동자에 기적적으로 맑은 빛이 돌아옵니다. 정신이 맑아진 최만석이 자신의 곁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발을 주무르는 지훈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최만석이 방바닥 한 구석에 떨어져 굴러다니는 구겨진 영수증 한 장을 발견하고 앙상한 손으로 줍습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바지 주머니를 뒤적여 짧은 볼펜 한 자루를 조심스럽게 꺼내듭니다. 최만석이 떨리는 손에 힘을 꽉 주고 영수증 뒷면에 무언가를 꾹꾹 눌러 적기 시작하죠. 지훈이 최만석의 행동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묻습니다. 어르신, 이제 정신이 좀 드십니까? 어디 불편하시거나 아프신 곳은 없으신가요? 최만석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영수증을 지훈의 겉옷 주머니 속에 깊숙이 찔러 넣어줍니다. 고맙네, 청년.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오늘 길바닥에서 꼼짝없이 얼어 죽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지훈이 땀에 젖은 머리를 털어내며 최만석의 두 손을 꽉 맞잡습니다. 다행입니다. 경찰분들이 오고 계시니까 이제 따뜻한 진짜 댁으로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최만석이 지훈의 두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간절한 목소리로 신신당부합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당장 합당한 사례를 할 수가 없네. 방금 넣어준 종이에 우리 아들 번호를 적었어. 날이 밝으면 반드시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주게. 지훈이 빙그레 웃으며 손사래를 칩니다. 사례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무사히 기운을 차리셨으니 저는 그걸로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골목 밖에서 요란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지훈이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 크게 손을 흔들자 두 명의 경찰관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뛰어 올라옵니다. 지훈이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어젯밤 편의점부터 이곳까지의 자초지종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어르신이 편의점 앞에서 얇은 내복만 입고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전 댁으로 찾아오신 것 같으니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모셔다 주십시오. 경찰관들이 지훈의 어깨를 토닥이며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젊은 분이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저희가 신원조회에서 댁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지훈은 경찰차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오르는 최만석을 향해 허리를 굽혀 깍듯하게 인사합니다. 최만석은 창문 너머로 지훈의 듬직한 모습을 눈에 새기듯 끝까지 바라보며 멀어집니다. 경찰차가 굽은 골목길을 돌아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지훈은 문을 잠그고 온 편의점 상황이 떠올라 서둘러 산동네를 뛰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지훈이 빙판길이 된 가파른 언덕을 단숨에 뛰어내려와 자신이 근무하던 성진 편의점 앞으로 돌아옵니다. 편의점 앞에는 굳게 잠긴 유리문 앞에서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박 점장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습니다. 박 점장의 콧구멍에서 거친 입김이 뿜어져 나오며 살벌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달려온 지훈이 박 점장 앞에 멈춰서서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점장님 죄송합니다. 어르신을 무사히 경찰에 인계하고 오느라 자리를 잠시 비웠습니다. 지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 점장이 오른쪽 손을 높이 치켜들고 허공을 가릅니다. 짝하는 날카롭고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조용한 새벽 골목에 울려 퍼지죠. 박 점장의 매운 손바닥이 지훈의 왼쪽 뺨을 무자비하게 후려친 것입니다. 지훈의 고개가 옆으로 거칠게 꺾이고 맞은 뺨이 순식간에 붉게 부어오릅니다. 박 점장이 지훈의 유니폼 조끼 멱살을 꽉 틀어쥐고 침을 튀기며 짐승처럼 핏대를 세웁니다. 이 미친 자식아. 알바 주제에 감히 내 허락도 없이 가게 문을 쳐닫고 도망을 가. 내 놈이 비운 시간 동안 손님 못 받아서 날린 매출리가 다 물어낼 거야. 지훈은 뺨이 타는 듯이 쓰라리지만 어떠한 반격도 하지 않고 묵묵히 박 점장의 폭언을 받아냅니다. 지훈의 압도적인 실전 격투술이라면
박 점장 따위는 단숨에 바닥에 눕힐 수 있지만 지우는 바지 재봉선을 꽉 쥔 채 끓어오르는 화를 참아냅니다. 박 점장이 지훈의 가슴팍을 거세게 밀치며 악을 씁니다. 넌 오늘부로 당장 해고야. 유니폼 당장 벗어 던지고 내 짐 싸서 내 눈앞에서 영원히 꺼져. 오늘 일한 돈은 영업 손실금으로 다 뺄 거니까 10원 한 장 받을 생각하지 마. 지훈이 핏기가 가신 입술을 꽉 깨물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점장님 지시대로 당장 그만두겠습니다. 지훈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편의점 유리문을 열고 계산대 안쪽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는 의자에 걸어두었던 자신의 낡은 백팩을 메고 개인 소지품만을 조용히 챙겨 넣습니다. 지훈이 매장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박 점장을 향해 짧게 목례를 합니다. 하지만 박 점장은 지훈을 향해 콧방귀를 뀌며 허공에 침을 뱉을 뿐입니다. 지훈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편의점 문을 열고 매서운 새벽 거리로 완전히 나섭니다. 지훈이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도착한 곳은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허름한 반지하 단칸방입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방 안은 지훈의 막막한 현실을 대변하듯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해고를 당해 어머니의 수술비를 당장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함이 가슴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경황 없이 뺨을 맞고 쫓겨난 충격 탓에 지훈은 최만석이 주머니에 넣어준 메모의 존재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무기력한 손길로 입고 있던 겉옷을 천천히 벗어 침대 위에 올려둡니다. 그가 옷을 개어 옷장에 정리하려던 순간 외투 주머니 안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종이의 낯선 촉감이 손끝에 닿습니다. 지훈이 의아한 표정으로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구겨진 종이 뭉치를 꺼내듭니다. 그것은 바로 빈집에서 치매 노인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직접 찔러 넣어 주었던 병원 영수증입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영수증을 펼치자 뒷면에 삐뚤빼뚤하게 적힌 파란색 볼펜 글씨들이 나타납니다. 떨리는 손으로 써내려가 알아보기 힘든 글씨체였지만 분명히 11자리의 휴대전화 번호가 또렷하게 남아있죠. 지훈은 치매에 걸려 길을 헤매던 노인이 자신에게 아들의 번호를 남겼다는 사실을 비로소 떠올립니다. 지훈은 꼬깃꼬깃해진 영수증의 모서리를 두 손가락으로 반듯하게 펴서 낡은 책상 한가운데에 조심스럽게 올려둡니다. 다음 날 아침 차가운 반지하 방의 공기를 가르며 강지훈이 두 눈을 번쩍 뜹니다. 지훈은 낡은 책상 위에 반듯하게 펴놓은 영수증 메모를 집어들고 서둘러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는 골목 어귀에 멈춰서서 휴대전화 화면에 삐뚤빼뚤하게 적힌 11자리의 번호를 조심스럽게 누릅니다. 신호음이 단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하고 떨리는 남성의 목소리가 튀어나옵니다.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혹시 우리 아버지 소식 알고 계십니까? 지훈이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어젯밤의 상황을 천천히 설명합니다. 네, 어젯밤에 얇은 옷차림으로 길을 잃고 쓰러지기 직전인 어르신을 경찰에 무사히 인계해 드렸던 사람입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이 번호를 적어주셔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남성이 왈칵 울음을 터뜨리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깊이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경찰 연락을 받고 방금 전 무사히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혹시 지금 계신 곳이 어디십니까? 지훈이 자신이 서 있는 골목 밖의 큰 길을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어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던 성진 편의점 신림동 지점 앞 도로입니다. 남성이 벼락처럼 큰 소리로 지훈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성진 편의점 신림동 지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그곳으로 갈 테니 절대 그 편의점 앞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지훈이 대답을 하기도 전에 통화가 다급하게 끊어지고 뚜뚜거리는 신호음만 허공을 맴돕니다. 지훈이 터덜터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자신이 부당하게 쫓겨났던 성진 편의점 앞으로 걸어갑니다.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는 박 점장이 팔짱을 낀 채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매장 안을 서성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훈이 편의점 앞 가로등 밑에 서서 묵묵히 기다린 지 불과 20분 남짓 지났을 무렵입니다. 왕복 2차선 도로 저 멀리서 엄청난 엔진 소리를 내며 웅장한 검은색 최고급 승용차 세 대가 줄지어 달려옵니다. 세 대의 대형 승용차가 타이어 마찰음을 날카롭게 내며 지훈이 서 있는 편의점 앞 도로 한가운데를 완전히 막아선 채 급정거합니다. 가장 앞차의 묵직한 뒷좌석 문이 벌컥 열립니다. 말끔한 검은색 정장 차림을 한 수십 명의 거구 경호원들이 차에서 쏟아져 나와 주변을 철통같이 에워쌉니다. 곧이어 경호원들의 철저한 호위를 받으며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성진그룹 본사의 최태진 회장이 차에서 내립니다. 최태진은 눈시울이 붉게 달아오른 채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가로등 밑에 서 있는 지훈을 발견하고 단숨에 달려옵니다. 최태진이 굳은 살이 베인 지훈의 두 손을 덥석 부여잡고 허리를 깊숙이 굽히며 인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바로 간밤에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이십니까? 지훈은 눈앞에 벌어진 엄청난 광경과 깍듯한 인사에 놀란 눈을 크게 뜨며 대답합니다. 네, 제가 강지훈입니다. 혹시 어젯밤 제가 업어드렸던 그 어르신이 최태진이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지훈의 손을 더욱 강하게 꽉 줍니다. 그렇습니다. 얇은 내복 차림으로 길을 잃으셨던 그 백발의 노인이 바로 제 친아버지이십니다. 저는 성진그룹 프랜차이즈 본사를 이끌고 있는 최태진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희 아버지는 어젯밤 그 무서운 칼바람 속에서 꼼짝없이 동사하셨을 겁니다. 지훈은 자신이 없고 산동네를 뛰었던 치매 노인이 전국의 수천 개의 가맹점을 거느린 1위 기업 회장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밤새 실종된 아버지를 찾으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던 최태진의 눈빛에는 지훈을 향한 무한한 감사와 벅찬 감동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최태진이 젖은 눈가를 고급 손수건으로 훔쳐내며 묻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어젯밤에 아르바이트를 하셨다던 성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추운 밖에서 서성이고 계셨습니까? 지훈이 굳게 닫힌 편의점 유리문을 턱끝으로 가리키며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어젯밤 어르신이 얼어 죽을 것 같아 매장 안으로 모시고 온풍기를 틀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저기 안에 있는 점장님이 당장 냄새나는 노숙자를 길바닥에 내다버리려 했습니다. 최태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지며 짙은 눈썹이 꿈틀거립니다. 지훈이 흔들림 없는 단단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제가 사람 목숨이 먼저라며 지시를 거부하자 점장님은 매장 문을 잠그고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제 뺨을 때리고 그 자리에서 저를 해고했습니다. 오늘 일한 급여조차 손해배상금으로 빼앗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게다가 어젯밤 저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용 식사를 던져주며 비열한 갑질을 일삼았습니다. 지훈의 말이 끝나자마자 최태진의 두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며 엄청난 분노가 활화산처럼 폭발합니다. 최태진이 매서운 살기를 뿜어내며 경호원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당장 나를 따라 저 매장 안으로 들어가자. 최태진이 앞장서서 편의점 유리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갑니다. 계산대 안에서 동전을 세고 있던 박 점장은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치자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을 칩니다. 박 점장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영업 방해로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최태진이 박 점장의 코앞까지 다가가 계산대를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치며 사자우를 토해냅니다. 내가 바로 이성진 프랜차이즈 본사의 회장 최태진이다. 내 놈이 감히 얼어 죽어가는 내 아버지를 매뉴얼 핑계로 길바닥에 내다버리려 했느냐. 박 점장의 눈동자가 튀어나올 듯 커지고 다리의 힘이 완전히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박 점장이 양손을 싹싹 빌며 먼지 묻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처절하게 변명합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본사 지침대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제발 한 번만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최태진이 박 점장의 얼굴을 향해 벼락 같은 호통을 칩니다.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지침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이나 상습적으로 떼어먹고 쓰레기 같은 음식을 던져주는 내 놈은 성진의 간판을 달 자격이 조금도 없다. 최태진이 뒤에 꼿꼿하게 서 있던 비서실장을 향해 냉혹하게 지시를 내립니다. 비서실장, 지금 이 시간부로 이 매장의 가맹 계약을 즉각 해지하고 문을 닫아버려. 그리고 이놈이 저지른 모든 악행을 낱낱이 조사해서 브랜드 훼손에 대한 최고 수준의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해라. 비서실장이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크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네, 회장님. 당장 법무팀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응징하겠습니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경호원 2명이 다가가 바닥에 엎드려 눈물 콧물을 쏟는 박 점장의 양팔을 짐승처럼 거칠게 붙잡아 편의점 밖으로 질질 끌어냅니다. 박 점장의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우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동정의 눈길을 주지 않죠. 통쾌한 참교육을 완벽하게 마친 최태진이 천천히 몸을 돌려 매장 밖의 지훈을 다시 바라봅니다. 최태진의 차가웠던 표정이 봄눈 녹듯 부드럽게 풀어지며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가 번집니다. 최태진이 편의점을 나와 지훈의 다부진 체격과 굽히지 않는 올곧은 눈빛을 깊이 응시하며 제안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지훈 선생님, 저는 당신의 그 단단한 인성과 어젯밤 보여준 희생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부디 저를 위해 일해 주시겠습니까? 지훈이 거대 기업 회장의 갑작스러운 채용 제안에 당황하며 침을 꿀꺽 삼킵니다. 최태진이 지훈의 넓은 어깨를 든든하게 감싸주며 파격적인 조건을 내밉니다. 제 곁에서 저를 완벽하게 지키는 직속 수행비서 겸 특별 경호원 자리를 맡아주십시오. 홀어머니의 막대한 병원비 때문에 큰 고생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함께 성진 본사로 가신다면 어머니의 밀린 병원비는 물론이고 앞으로 완치되실 때까지 제 모든 것을 걸고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지훈의 머릿속에 수술비를 구하지 못해 깊은 절망에 빠졌던 지난밤의 어두운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던 자신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거대한 기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지훈의 가슴이 뜨겁게 벅차오릅니다. 지훈이 흐트러진 옷깃을 단정하게 고쳐 잡고 최태진을 향해 허리를 굽혀 가장 깊이 인사합니다. 회장님의 과분하고 귀한 제안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목숨을 바쳐 회장님을 곁에서 지키겠습니다. 최태진이 호탕하게 소리내어 웃으며 지훈의 등을 따뜻하게 두드려줍니다.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듯 든든합니다. 자, 어서 차에 타시죠. 이제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곳이 많습니다.
지우는 비서실장이 공손하게 열어주는 최고급 승용차의 푹신한 조수석에 조심스럽게 올라탑니다. 묵직한 엔진 소리와 함께 승용차 무리가 낡은 편의점과 비참하게 파멸한 박 점장을 뒤로하고 매끄럽게 출발합니다. 동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생에서 국내 1위 유통 프랜차이즈 회장의 최측근으로 운명이 완벽하게 뒤바뀐 지훈의 눈부신 새 삶이 마침내 시작됩니다. 강지훈이 말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성진 프랜차이즈 본사 최고층 비서실로 첫 출근을 합니다. 비서실 직원 2명이 탕비실 안에서 커피 잔을 들고 수군거립니다. 남성 직원이 목소리를 낮추며 주변을 살피고 말합니다. 저기 새로 온 강지훈 씨 말이야. 고졸이라면서요? 회장님이 직접 꽂아 넣은 낙하산이라던데 낙하산도 저런 낙하산이 없네요. 여성 직원이 얼굴을 찡그리며 불만스럽게 대답합니다. 경호원 출신이면 밖에서 몸이나 쓸 것이지 왜 엘리트들만 모인 비서실에 책상을 둬요. 수준이 안 맞아서 정말 같이 일하기 불쾌합니다. 지우는 탕비실 밖에서 그들의 대화를 다 듣고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자신의 자리로 걸어갑니다. 지우는 책상에 앉아 두꺼운 본사 보안 시스템 매뉴얼과 회장 일정표를 빠르게 읽어 내려갑니다. 최태진 회장이 집무실 문을 열고 나와 지훈의 책상 앞으로 다가갑니다. 최태진이 지훈의 단단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밝게 묻습니다. 강지훈 비서 첫 출근인데 업무 파악은 좀 끝났습니까? 대기업 시스템이라 복잡하고 모르는 게 많을 텐데 언제든 나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지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리를 반듯하게 굽혀 인사합니다. 아닙니다. 본사 보안 시스템과 회장님 동선 매뉴얼은 방금 전부 다 외웠습니다. 당장 현장에 투입되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지훈이 책상 위에 펼쳐진 건물 도면을 손가락으로 정확히 짚으며 설명합니다. 회장님, 이 비상대피로 도면을 보니 3층 복도 끝에 CCTV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만약 비상 상황이 생기면 이쪽 길로 이동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안전한 새로운 동선을 짜두었습니다. 최태진이 도면을 살펴보고 감탄하며 크게 손뼉을 칩니다. 세상에 전문 경호팀장도 놓친 부분을 강 비서가 단번에 찾아냈군요. 며칠 만에 이렇게 완벽하게 파악하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지훈이 자세를 바르게 고쳐서며 큰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안전은 제가 목숨을 걸고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최태진이 호탕하게 웃으며 직원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말합니다. 역시 내가 사람을 제대로 봤습니다. 강 비서는 내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자 내 가장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남들 시선 헛되이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능력을 펼쳐보세요. 지훈이 주먹을 꽉 쥐며 결연한 의지를 보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의 은혜에 반드시 실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며칠 뒤 지훈은 본사에서 첫 월급을 받자마자 대형 병원 수납 창구로 달려갑니다. 지훈은 두둑한 월급과 최태진이 특별히 챙겨준 막대한 지원금을 합쳐 어머니의 밀린 병원비를 단번에 결제합니다. 지훈은 다가올 어머니의 심장 수술비까지 빠짐없이 먼저 계산합니다. 수납을 완벽하게 마친 지훈이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최고급 1인실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엽니다. 창백한 얼굴의 어머니가 침대에 푹신한 베개를 대고 앉아 있다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지훈을 봅니다.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지훈을 향해 약한 손을 뻗습니다. 우리 아들 왔어? 매일 작업복만 입다가 이렇게 멋진 정장 입은 모습을 보니까 진짜 듬직하고 보기 좋다. 지훈이 구두를 벗고
어머니의 침상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거칠어진 어머니의 두 손을 꽉 부여잡습니다. 어머니, 방금 밀린 병원비랑 수술비 전부 다 계산하고 왔습니다. 이제 돈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어머니는 마음 편하게 수술 받으시고 얼른 건강해지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머니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이며 지훈의 볼을 부드럽게 쓰다듬습니다. 우리 착하고 불쌍한 아들이 밖에서 잠도 못 자고 얼마나 험하게 고생을 했을까. 엄마가 아파서 짐만 대고 너무 미안해서 어쩌면 좋아. 지훈이 고개를 힘차게 가로저으며 어머니의 얇은 손등에 자신의 이마를 묻습니다. 그런 말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훌륭하신 회장님 만나서 최고로 대우받으면서 편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만 무사히 나으시면 저는 이 세상에 바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지훈의 넓은 등을 토닥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지훈은 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따뜻한 주말 오후 지훈이 최태진의 일정을 돕기 위해 평창동 최고급 저택을 방문합니다. 넓고 푸른 정원에서 휠체어에 앉아 햇살을 쬐고 있던 침에 놓인 최만석이 멀리서 걸어오는 지훈을 봅니다. 최만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활짝 웃고 지훈을 향해 양팔을 크게 벌립니다. 아이고, 우리 듬직하고 착한 손자 드디어 왔어. 할아버지가 우리 듬직한 손자 오기만 하루 종일 눈 빠지게 기다렸지. 최만석은 치매 증상이 심해져 자신의 친아들인 최태진의 얼굴조차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 자신을 업고 뛰며 목숨을 구해준 지훈의 얼굴만큼은 머릿속에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훈이 빠른 걸음으로 최만석에게 다가와 허리를 깊이 굽히고 두 손을 다정하게 잡습니다. 할아버지, 그동안 식사는 거르지 않고 잘하셨습니까? 바람이 차가우니 얼른 저랑 안으로 들어가시죠. 현관문 밖으로 걸어 나오던 최태진이 두 사람의 정다운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최태진이 지훈의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으며 말합니다. 아버지가 강 비서만 오면 평소보다 훨씬 맑은 정신으로 저렇게 좋아하십니다. 친아들인 나보다 강 비서를 더 진짜 손자처럼 아끼십니다. 지훈이 밝게 웃으며 최만석의 옷깃을 여며줍니다. 회장님, 어르신께서 이렇게 매일 건강해 보이셔서 저도 마음이 정말 놓입니다. 최태진이 지훈을 바라보며 진지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립니다. 다음 주말에는 강 비서랑 나랑 아버지 셋이서 예전에 살던 그 달동네 낡은 집에 한번 조용히 다녀옵시다. 아버지가 계속 옛날 그 집을 찾으시니까 모시고 가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실 겁니다. 경호원들 여럿 데리고 가면 동리가 시끄러우니 딱 강 비서 한 명만 데리고 가겠습니다. 지훈이 두 발을 모으고 서서 힘차게 대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외부인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안전하게 모시고 다녀오겠습니다. 한편 성진 본사 건물 최고층에 위치한 화려한 오이사의 집무실입니다. 회장을 밀어내고 경영권을 통째로 삼키려는 오이사가 소파에 삐딱하게 앉아 담배를 피웁니다. 비서실의 젊은 직원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오이사 앞에 탁자 위에 노란색 서류 봉투를 올려놓습니다. 직원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보고합니다. 오 이사님, 이사님이 지시하신 대로 이번 주말 회장님의 비밀 개인 일정을 몰래 빼왔습니다. 수행원은 새로 들어온 그 고졸 출신 강지훈 비서 단 한 명뿐입니다. 오 이사가 입에서 담배 연기를 길게 뿜어내며 서류 봉투를 거칠게 뜯어 일정표를 확인합니다. 오 이사가 서류를 툭 던지며 비열한 목소리로 비웃습니다.
수행원이 그 어린 놈 딱 하나뿐이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치매 영감탱이까지 데리고 가면서 달동네를 간다니. 최태진 영감탱이가 경계심이 다 풀려서 단단히 미쳤군. 아주 좋은 기회다. 오이사가 탁자 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다발이 꽉 찬 두툼한 봉투를 꺼내 직원 앞 바닥에 툭 던집니다. 일 처리 잘했다. 수고비다. 이 일정표 빼돌린 일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하는 거 똑똑히 알지? 입 함부로 놀렸다가는 내 놈 목숨도 그날로 끝나는 거다. 직원이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돈 봉투를 품에 꽉 끌어안고 연신 고개를 숙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입에 지퍼 꽉 채우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조용히 살겠습니다. 직원이 황급히 방을 나가고 난 뒤 오이사는 휴대전화를 꺼내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오이사가 창밖의 도심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합니다. 나다. 당장 본사 건물 지하 주차장 비상구 쪽으로 내려와라. 큰돈 만질 일거리가 하나 생겼다. 그날 늦은 심야 시간 본사 건물 지하 아주 깊숙한 곳에 위치한 인적 없는 주차장입니다. 오이사가 번호판이 없는 검은색 승합차 앞에 험악하게 서 있는 용역 두목에게 걸어갑니다. 오이사가 주변을 살피고 타고 온 최고급 세단의 트렁크를 엽니다. 트렁크 안에는 현금 뭉치가 꽉꽉 채워진 묵직한 사과 상자가 들어 있습니다. 오이사가 사과 상자를 가리키며 턱짓을 합니다. 가져가라. 이게 이번 일 성금이다. 일 처리 깔끔하게 기사 안 나게 끝내면 이거 3배로 쳐서 잔금 줄 거다. 용역 두목이 사과 상자 안에 돈다발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역시 오이사님이 돈 쓰시는 통이 아주 크십니다. 저희가 누구를 어떻게 밟아드리면 됩니까? 오이사가 차가운 눈빛으로 용역 두목의 멱살을 툭툭 치며 살벌하게 명령합니다. 이번 주말 디데이에 최태진 회장이 치매 걸린 영감을 데리고 재개발 구역 빈집으로 갈 거다. 내 놈들 부하 다 풀어서 그 집 주변 골목을 개미 한 마리 못 빠져나가게 싹 다 포위해라. 용역 두목이 침을 뱉으며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주 간단한 일이네요. 쥐도 새도 모르게 들이닥쳐서 다 묶어놓겠습니다. 오이사가 입꼬리를 기괴하게 올려 웃으며 상세한 지시를 내립니다. 가서 그 회장놈 무릎 강제로 꿇리고 경영권 포기 각서에 당장 지장 찍어와. 만약 서명 안 한다고 고집 부리고 버티면 그 치매 걸린 영감탱이 차에 태워서 나치해. 아무도 모르는 지방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영원히 가둬버려. 용역 두목이 목을 좌우로 꺾어 우두둑 소리를 내며 주먹을 불끈 쥡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쪽 전문 싸움꾼 애들 수십 명 몽둥이 들려서 데리고 가겠습니다. 같이 간다는 경호원 놈 하나 정도는 숨도 못 쉬게 그 자리에서 박살을 내겠습니다. 각서에 피 묻혀서 확실하게 받아오겠습니다. 오이사가 자동차 트렁크 문을 3개 쾅 닫으며 마지막으로 무섭게 경고합니다. 실수는 절대 용납 안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조건 서류 받아와. 디데이 당일 주말 오후입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인적이 드문 재개발 구역 산동네 골목길입니다. 번호판을 청테이프로 겹겹이 가린 검은색 승합차 5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올라옵니다. 승합차들은 엔진 소리를 최대한 죽인 채 아주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미로 같은 골목을 누빕니다. 오이사의 사주를 받은 전문 용역 깡패들이 최태진 회장이 머물고 있는 낡은 구옥 주변을 노리고 온 것입니다. 승합차들이 3갈래로 나뉜 골목길 입구를 완벽하게 틀어막고 동시에 멈춰섭니다. 차 문이 일제히 벌컥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절반 이상 가린 깡패 수십 명이 차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용역 깡패들의 거친 손에는 시커먼 쇠파이프와 두꺼운 야구 방망이가 하나씩 무겁게 들려 있습니다. 용역 두목이 턱짓으로 구옥의 녹슨 파란색 대문을 가리키며 부하들에게 조용히 지시합니다. 오 이사님이 챙겨주신 돈값은 확실하게 해야지. 개미 한 마리도 살아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집 주변 골목을 빈틈없이 에워싸라. 발소리 내지 말고 쥐도 새도 모르게 조금씩 앞으로 전진해. 명령이 떨어지자 깡패들이 진출입로를 촘촘하게 포위하며 구옥을 향해 서서히 압박망을 좁혀옵니다. 그들의 무거운 발걸음이 낡은 골목의 정막을 깨뜨리며 무서운 살기를 뿜어냅니다. 같은 시각 구옥 마당에서는 최태진이 아버지를 정성껏 부축하며 낡은 나무 평상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서 최만석이 마당 구석에 있는 녹슨 수도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습니다. 태진아, 네가 학교 다녀오면 매일 저기서 시원하게 등목을 했잖아. 아비가 시원하게 등 밀어주면 네가 춥다고 펄쩍 뛰면서도 아주 좋아했지. 그치? 최태진이 최만석의 주름진 앙상한 손을 양손으로 꽉 어루만지며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목욕탕도 못 갔지만 우리 가족은 정말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다시 마당에 앉아 있으니까 그 옛날 생각이 아주 생생하게 납니다. 최만석이 굽은 허리를 숙여 최태진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우리 착하고 훌륭한 아들. 아비가 얼른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아들 매일매일 맛있는 고기 반찬 먹여줄게. 조금만 기다려. 아비가 다 해줄게. 최태진도 눈시울을 붉히며 아버지의 마른 손등에 자신의 볼을 조용히 비빕니다. 마당 한쪽에서 두 사람의 정다운 대화를 묵묵히 듣고 있던 강지훈이 굳은 표정으로 골목 쪽으로 고개를 확 돌립니다. 산동네에 멀리서 이따금 울리던 개 짖는 소리와 동네 사람들의 인기척이 갑자기 거짓말처럼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바람마저 멈춘 듯한 기괴하고 차가운 고요함이 마당을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지우는 뼈를 깎는 수련으로 다져진 본능을 통해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이상한 기척을 즉각 감지합니다. 지훈이 맞춤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넣고 본사 경호팀과 직접 연결된 특수 무전기를 빠르게 꺼내듭니다. 그가 굳은 얼굴로 호출 버튼을 강하게 누르며 다급하게 입을 엽니다. 본부, 여기는 일선 경호 강지훈입니다. 구옥 주변에 매우 수상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즉시 이쪽으로 본사 모든 지원 인력을 보내주십시오. 지훈이 무전을 치지만 수화기에서는 치직거리는 기분 나쁜 기계음만 날카롭게 고막을 때립니다. 지훈이 무전기의 주파수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보지만 본부의 응답은 전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용역 깡패들이 골목 어귀에 숨겨서 켜둔 강력한 전파 방해기로 인해 외부로 통하는 모든 통신망이 완전히 끊겨버린 것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지훈이 무전기를 주머니에 다시 쑤셔 넣고 최태진 부자 쪽으로 발걸음을 급히 옮기려는 찰나입니다. 화당탕하는 요란하고 끔찍한 파열음이 조용한 마당 전체를 거칠게 뒤흔듭니다. 구옥의 낡고 두꺼운 나무 대문이 깡패들의 억센 발길질에 두 동강 나며 마당 흙바닥으로 처참하게 박살이 납니다. 부서진 나무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어오르고 마른 흙먼지가 뿌옇게 일어납니다. 부서진 대문 너머로 흉기를 치켜든 수십 명의 용역 깡패 무리가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마당을 가득 채운 깡패들이 쇠파이프를 시멘트 바닥에 질질 끌며 귀에 거슬리는 소름 끼치는 쇳소리를 냅니다. 그들은 험악한 눈빛으로 최태진과 최만석을 노려보며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지훈이 순식간에 평상 앞으로 날아가듯 달려가 최태진 부자를 자신의 넓은 등 뒤로 든든하게 숨깁니다. 지훈이 두 팔을 넓게 벌려 완벽한 방어 태세를 취하며 깡패들의 앞을 막아섭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좁은 마당 전체가 검은 옷을 입은 수십 명의 적들에게 빈틈없이 완전히 포위됩니다. 최태진 부자와 지훈은 외부와 완벽하게 고립된 채 도망칠 곳 없는 담벼락 한 구석으로 차갑게 내몰립니다. 무리를 이끌고 들어온 용역 두목이 손에 든 쇠파이프를 자신의 어깨에 툭툭 치며 불량한 걸음걸이로 마당 중앙으로 나섭니다. 용역 두목이 품에서 구겨진 노란색 서류 봉투를 꺼내 최태진의 발밑으로 거칠게 집어 던집니다. 최태진 회장님, 주말에 조용히 쉬시는데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날씨도 엄청 추운데 밖에서 벌벌 떨지 마시고 여기 이 서류에 지장 하나 예쁘게 찍어 주십시오. 최태진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와 깡패들의 무기를 번갈아 노려보며 벼락같이 호통을 칩니다. 내 놈들은 대체 윗선이 누구길래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쳐들어와서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려. 내가 누군지 똑바로 알기나 하는 것이냐. 당장 내 집 마당에서 길을 비키지 못해. 용역 두목이 더러운 침을 바닥에 탁 뱉으며 비열하고 크게 낄낄거립니다. 저희야 돈 주는 분들 심부름 확실하고 깔끔하게 하는 일꾼들이죠. 방금 발밑에 던져드린 그 종이가 프랜차이즈 경영권 포기 각서입니다. 10분 안에 당장 지장 안 찍으면 오늘 아무도 살아서 이 집 대문 밖으로 두 발로 걸어 나가지 못할 줄 아십시오. 최태진이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주먹을 꽉 쥐고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으며 강하게 맞섭니다. 오이사 그 짐승만도 못한 비열한 인간이 기어이 이런 무식하고 천박한 짓을 벌였구나. 나는 절대로 그 경영권 포기 각서에 서명하지 않는다. 내 놈들 뜻대로 내 피땀 어린 회사를 넘겨주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다. 용역 두목이 눈을 무섭게 부릅뜨고 평상에 앉은 최만석의 주름진 얼굴을 향해 쇠파이프 끝을 바짝 겨눕니다. 아주 고집이 쇠고집이시네. 회장님이 당장 지장 안 찍고 계속 버티시면 저기 저 침에 걸린 불쌍한 영감탱이부터 당장 강제로 승합차에 태워서 나치해버리겠습니다. 가족들도 아무도 못 찾는 지방 후진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가둬놓고 평생 햇빛도 못 보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영감님 노년에 불쌍하게 만들지 말고 깔끔하게 당장 도장 찍으시죠. 흉기를 든 끔찍한 괴한들의 무자비한 협박에 극심한 공포를 느낀 최만석이 다리에 힘이 풀려 평상 밑 흙바닥으로 털썩 주저앉습니다. 최만석이 두 손으로 자신의 얇은 머리를 꽉 감싸쥐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며 간절하게 애원합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착한 태진이 절대 때리지 마세요.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나를 때리고 제발 우리 불쌍한 아들만은 때리지 마세요. 최태진이 바닥에 쓰러진 최만석을 자신의 넓은 몸으로 완전히 덮어 안으며 깡패들을 향해 터질 듯한 핏대를 세웁니다. 우리 아버지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 놈들 전부 이 세상에서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오늘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 아버지는 절대 안 뺏긴다. 용역 두목이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뒤에 도열에 선 깡패 부하들을 향해 손가락으로 거칠게 돌격 신호를 보냅니다. 대기업 회장이라 그런지 말이 아주 안 통하는구만. 야, 시간 끌지 마라. 당장 저기 저 회장 놈 머리채 잡고 질질 끌어내서 무릎 꿇리고 늙은이는 들어서 승합차 짐칸에 처박아 넣어. 두목의 손짓 신호가 바닥으로 떨어짐과 동시에 깡패 무리 선두에 서 있던 건장한 10명이 일제히 야구 방망이와
쇠파이프를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듭니다. 깡패들이 험악하고 소름 끼치는 욕설을 내뱉으며 최태진 부자를 강제로 끌고 가기 위해 맹렬하게 달려듭니다. 그 절체절명의 거대한 위기가 닥쳐온 짧은 순간, 지훈이 단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마당 흙바닥을 강하게 박차고 하늘로 도약합니다. 지훈이 무기를 들고 달려드는 깡패들과 몸을 웅크린 최태진 부자 사이를 아주 단단한 강철 벽처럼 완벽하게 가로막아 섭니다. 저항할 힘조차 없는 치매 노인을 비열하게 짓밟고 가족을 협박하는 깡패들의 작태를 눈앞에서 확인한 지훈의 인내심이 마침내 한계를 완전히 넘어섭니다. 지훈의 짙고 깊은 눈동자에서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차갑고 무서운 분노가 사방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지훈이 목을 답답하게 조이고 있던 검은색 정장 넥타이를 한 손으로 거칠게 잡아 뜯어 바닥에 휙 던져버립니다. 지훈이 등 뒤에 안겨 떨고 있는 최태진을 향해 얼굴을 돌리지 않고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합니다. 회장님, 어르신 다치지 않게 눈만 꼭 가려주시고 잠시만 담벼락 쪽에 딱 붙어 계십시오. 이 구역질 나는 쓰레기들은 제가 당장 전부 치우겠습니다. 지훈이 흰색 셔츠에 소매 단추를 툭툭 풀고 양쪽 소매를 두꺼운 팔뚝 위로 단단히 걷어 올립니다. 지훈은 평소 본사에서 철저하게 숨겨두었던 자신만의 압도적이고 치명적인 실전 격투수를 10분 발휘하기 위해 몸의 중심을 무릎 아래로 깊게 낮춥니다. 지훈이 비열하게 흉기를 마구 휘두르며 덤벼드는 다수의 적을 향해 양주먹을 바윗돌처럼 꽉 쥐고 번개처럼 빠르게 튀어나갑니다. 강지훈을 둘러싼 깡패들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흉흉합니다. 가장 덩치가 큰 깡패가 살기 어린 눈빛으로 욕설을 뱉으며 선두로 나섭니다. 저 새끼 혼자서 뭘 어쩌겠다고 폼을 잡아. 내 파이프에 머리통이 깨져봐야 정신을 차리지. 깡패가 시커먼 쇠파이프를 허공으로 번쩍 치켜들고 강지훈의 머리를 향해 거칠게 내려찍습니다. 파공음을 내며 날아오는 쇠파이프의 궤적을 강지훈은 무서운 집중력으로 끝까지 주시합니다. 파이프가 이마에 닿기 직전의 찰나 강지훈이 무릎을 굽히고 유연하게 허리를 숙여 치명적인 타격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합니다. 깡패가 헛스윙을 하며 무게 중심을 잃고 앞으로 심하게 쏠립니다. 이 자식 어디로 사라졌어? 빈틈이 완전히 노출된 깡패의 턱을 향해 강지훈이 강력한 카운터 펀치를 거침없이 꽂아 넣습니다. 크악! 깡패의 입에서 붉은 피가 터져 나오고 몸이 허공으로 붕 떴다가 마당 시멘트 바닥에 둔탁하게 처박힙니다. 기절해버린 부하의 모습을 목격한 용역 두목이 눈을 부릅뜨고 악을 씁니다. 바보같이 한 명씩 덤비지 마. 당장 사방으로 포위해서 저놈 다리 몽둥이부터 으깨버려. 용역 두목의 명령이 떨어지자 깡패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좁은 마당을 가로질러 강지훈을 원형으로 에워쌉니다. 하지만 강지훈은 구옥의 비좁은 골목길과 마당 구석의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지훈이 낡은 평상을 밟고 도약하여 마당 구석의 좁은 수도가 쪽으로 날쌔게 이동합니다. 나를 잡으려면 그 무거운 몸뚱이들부터 어떻게 좀 해보시지. 강지훈이 적들이 자신을 완벽하게 포위하지 못하도록 골목 입구 쪽으로 동선을 영리하게 유도하죠. 수십 명의 깡패가 한꺼번에 좁은 공간으로 몰리자 서로의 무기에 부딪히며 혼란에 빠집니다. 야, 내 파이프에 내 머리 맞았잖아. 비켜. 밀지 마. 자리 좁아서 무기를 휘두를 수가 없잖아. 강지훈이 적들의 동선이 엉킨 틈을 타 바닥에 뒹굴던 쇠파이프 하나를 발끝으로 차올려
단단히 움켜집니다. 그가 빼앗은 쇠파이프를 맹렬하게 회전시키며 반격의 신호탄을 쏘아 올립니다. 강지훈의 쇠파이프가 가장 앞에 선 깡패의 무릎 관절을 아주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타격합니다. 아, 내 다리, 뼈가 부러졌어. 깡패가 무기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지릅니다. 강지훈은 멈추지 않고 몸을 돌려 뒤따라오는 깡패의 팔꿈치 관절을 강하게 내려칩니다. 으악, 내 팔, 제발 살려줘. 강지훈의 화려하고 타격감 넘치는 액션이 이어질 때마다 적들이 하나둘 바닥에 쓰러져 끔찍한 신음을 뱉어냅니다. 하지만 수십 명의 적을 상대로 홀로 혈투를 벌이는 탓에 강지훈 역시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강지훈의 등 뒤로 몰래 접근한 깡패 하나가 야구 방망이를 거칠게 휘두릅니다. 이 자식 뒤통수나 맞아라. 최태진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강비서, 뒤를 조심해. 어서 피해. 하지만 강지훈은 최태진 부자가 있는 담벼락 쪽으로 흉기 파편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하는 대신 자신의 등을 방패처럼 넓게 내어줍니다. 퍽하는 무서운 파열음과 함께 야구 방망이가 강지훈의 등과 어깨를 강타합니다. 강지훈의 고급 맞춤 정장 소매가 길게 찢어지고 붉은 피가 터져나와 하얀 셔츠를 적십니다. 강지훈이 엄청난 고통을 입술을 깨물며 참아내고 야구 방망이를 쥔 깡패의 손목을 꺾어 바닥에 매다 꽂아버립니다. 최태진이 피투성이가 된 강지훈을 보며 가슴을 치며 울부짖습니다. 강비서, 자네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이러다 자니가 죽어. 우리 부자는 두고 어서 혼자라도 도망치게. 강지훈이 입가에 흐르는 피를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내며 단호하고 묵직하게 대답합니다. 회장님, 저는 절대 도망치지 않습니다. 제 목숨이 붙어 있는 한두 분의 곁은 단 한 발짝도 놈들에게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강지훈의 굽히지 않는 엄청난 투혼과 압도적인 실력에 깡패들이 기가 질려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칩니다. 괴물 같은 놈, 저놈은 뼈가 부러졌는데도 눈빛이 더 살벌해졌어.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용역 두목이 흙바닥을 기어 담벼락에 웅크린 최만석을 향해 기습적으로 접근합니다. 용역 두목이 시퍼런 칼을 꺼내 들고 악독하게 소리칩니다. 저 징그러운 놈은 놔두고 늙은 영감탱이부터 인질로 잡아. 영감탱이 목에 칼을 들이대면 저 새끼도 당장 무릎을 꿇을 거다. 용역 두목이 최만석의 멱살을 잡으려 거친 손을 뻗습니다. 최만석이 흉기를 보고 극심한 공포에 질려 두 손으로 얇은 머리를 감싸며 비명을 지릅니다. 아이고, 살려주세요. 무서워. 태진아. 최태진이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맨몸으로 칼날 앞을 막아섭니다. 이 천하의 몹쓸 놈아. 내 아버지를 건드리면 내 놈을 당장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 그 순간 강지훈이 사자처럼 포효하며 마당 한가운데를 번개처럼 날아옵니다. 강지훈이 바닥에 나뒹굴던 흙이 꽉 찬 깨진 대형 화분을 발등으로 강하게 걷어찹니다. 화분 덩어리가 대포알처럼 날아가 용역 두목의 얼굴 앞을 완벽하게 가로막으며 산산조각 납니다. 크악! 내 눈. 용역 두목이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눈을 부여잡으며 주춤하는 찰나입니다. 강지훈이 공중으로 높이 도약하여 두목의 앞면에 무자비한 니킥을 아주 강력하게 적중시킵니다. 끄악! 용역 두목이 턱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붉은 피를 토하며 바닥으로 짐승처럼 나동그라집니다. 강지훈이 바닥에 쓰러진 두목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고 위로 들어 올렸다가 흙바닥에 다시 한번 강하게 내리꽂습니다.
힘없는 약자를 건드리는 비열한 놈은 오늘 이 마당에서 절대 두 발로 걸어나가지 못한다. 강지훈이 기절한 두목의 양복 안주머니를 빠르게 뒤져 빨간 불빛이 깜빡이는 소형 전파 방해기를 꺼냅니다. 강지훈이 전파 방해기를 마당 시멘트 바닥에 강하게 내던지고 자신의 두꺼운 군화발로 완전히 짓밟아 각살내버리죠. 파직거리는 스파크가 튀며 전파 방해기가 고철 덩어리가 되자 그토록 먹통이던 통신망이 즉각 복구됩니다. 강지훈이 바지 주머니에서 본사 경호팀 전용 특수 무전기를 꺼내 들고 호출 버튼을 강하게 누릅니다. 본부, 여기는 일선 경호 강지훈이다. 적의 통신망 방해 장치를 파괴했다. 즉각 응답하라. 무전기 너머로 비서실장과 경호팀장의 다급하고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강비서, 통신이 갑자기 끊겨서 비상경계령을 발동했다. 회장님과 어르신은 무사하신가? 지금 당장 위치와 상황을 상세히 보고하라. 강지훈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치의 흔들림 없이 긴급 구조 신호를 타전합니다. 회장님과 어르신 모두 안전하시다. 현재 위치는 산동네 구옥마당이다. 본사 오이사가 사주한 무장 용역 깡패 수십 명이 침입하여 납치를 시도했다. 내가 1차적으로 적의 우두머리를 모두 제압 중이니 즉각 무장 경찰과 본사 경호팀 전 병력을 투입하라. 알겠다. 지금 모든 경찰과 보안 병력이 그쪽 골목으로 전속력으로 진입 중이다. 제발 10분만 더 버텨라. 강지훈의 무전 내용을 엿들은 나머지 깡패 조직원들의 흉흉했던 기세가 완전히 산산조각 납니다. 두목마저 처참하게 쓰러진 꼴을 본 깡패들이 손에 들고 있던 파이프를 땅에 떨어뜨리며 뒷걸음질을 칩니다. 형님이 뻗었어. 경찰 특공대까지 온단다. 빨리 살고 싶으면 도망쳐라. 강지훈이 피투성이가 된 주먹을 꽉 쥐고 골목길 퇴로를 완전히 막아섭니다. 누구 마음대로 여길 벗어나나. 숨소리 크게 내지 말고 바닥에 머리 박고 엎드려 있어라. 강지훈이 적의 우두머리와 핵심 조직원들을 차례로 바닥에 눕히며 무리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버린 덕분에 오이사 측의 악랄한 납치 계획은 완벽하게 수포로 돌아갑니다. 긴급 구조 신호를 타전한 지 불과 10여 분의 짧은 시간이 흐른 직후입니다. 산동네 골목 저 밑에서부터 귀를 찢을 듯한 요란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집니다. 수십 대의 무장 경찰차와 성진 본사 경호팀의 방탄 차량들이 좁은 골목을 빈틈없이 겹겹이 에워싸며 무겁게 들이닥칩니다. 무장한 경찰관 수십 명이 부서진 대문을 밟고 마당 안으로 폭풍처럼 진입합니다. 경찰 지휘관이 바닥에 쓰러진 깡패들을 향해 천둥처럼 벼락 같은 호통을 칩니다. 전원 움직이지 마라. 반항하는 자는 즉각 무력으로 완벽하게 제압하겠다. 본사 정예 경호원들이 즉각 최태진과 최만석을 둥글게 둘러싸며 빈틈없는 철통, 보안 방어막을 구축하죠. 경찰관들이 마당 흙바닥에 엎드려 신음하는 깡패들의 등 위를 무릎으로 강하게 누르고 은색 수갑을 단호하게 채웁니다. 아, 팔 부러졌단 말입니다. 제발 살살 채우십시오. 시끄럽다. 특수 납치 미수 및 살인 미수 현행범으로 내놈들 전원을 긴급 체포한다. 골목을 가득 메웠던 깡패 무리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일망타진되며 끔찍했던 납치극 상황이 완벽하게 진압됩니다. 경찰들이 수갑찬 깡패들을 질질 끌고 승합차에 밀어넣는 모습을 끝까지 눈으로 확인한 뒤에야 강지훈은 그제야 팽팽하게 당겨졌던 전투 태세를 서서히 풉니다. 강지훈이 턱 끝까지 차오른 거친 숨을 길게 내몰아쉬며
피투성이가 된 양주먹을 바닥을 향해 툭 떨어뜨립니다. 강지훈의 다리가 피로와 깊은 상처로 인해 살짝 휘청거리지만 그는 담벼락에 거친 손을 짚고 버티며 기어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안전이 완전히 확보되자 최태진이 꾹 참았던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며 강지훈에게 달려옵니다. 최태진이 피로 물든 강지훈의 찢어진 어깨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부여잡고 벅찬 감동의 목소리를 쏟아냅니다. 강비서, 정말 고맙네. 자네가 우리 부자의 목숨을 또다시 완벽하게 살려냈어. 자네의 천재적인 능력과 그 대단한 충성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오늘 꼼짝없이 저놈들에게 당했을 거야. 최태진이 안도의 한숨을 아주 길게 내쉬며 맑은 하늘을 향해 고개를 젖힙니다. 강지훈이 창백한 입술로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최태진을 향해 허리를 굽혀 깍듯하게 인사합니다. 회장님과 어르신께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으시고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제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최만석이 경호원들의 든든한 부축을 받으며 다가와 강지훈의 피 묻은 굵은 손을 양손으로 꼭 감싸줍니다. 아이고, 우리 불쌍하고 착한 손자 피가 철철 나네. 나 때문에 우리 손자가 이렇게 크게 다쳐서 내 가슴이 다 찢어진다. 최만석의 따뜻하고 맑은 눈물방울이 강지훈의 거칠어진 손등 위로 쉴 새 없이 뚝뚝 떨어집니다. 최태진 회장은 절체절명의 거대한 위기 순간에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자신들을 목숨 바쳐 지켜낸 강지훈의 눈부신 활약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성진 프랜차이즈 본사 최고층 대회의실의 무겁고 두꺼운 철문이 굉음을 내며 거칠게 열립니다. 검은색 방검복을 입고 허리에 진압봉을 찬 무장 형사들이 구속영장을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고 회의실 안으로 폭풍처럼 들이닥칩니다. 회의실 최고상석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찻잔을 들고 있던 오 이사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당신들 정체가 뭐야?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함부로 더러운 구둣발을 들이밀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못해. 강력계 형사 반장이 오 이사의 어깨를 강하게 짓누르고 양팔을 거칠게 뒤로 꺾어 차가운 은색 수갑을 단호하게 채웁니다. 오 이사, 당신을 특수 납치 교사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이 시간부로 긴급 체포한다. 당신이 검은 돈으로 매수한 용역 두목이 어젯밤 경찰 조사실에서 당신의 비열하고 끔찍한 범행을 낱낱이 자백했다. 오 이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떱니다. 최태진 회장이 회의실 앞 단상 위로 뚜벅뚜벅 걸어 올라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오 이사를 서늘하고 매서운 눈빛으로 내려다봅니다. 오 이사, 내 놈이 감히 내 늙고 병든 아버지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이제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남은 평생을 빛도 들어오지 않는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비참하게 썩어라. 오 이사가 눈물 콧물을 바닥에 쏟으며 형사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며 짐승처럼 끔찍하게 울부짖습니다. 최태진 회장이 회의실의 굳은 표정으로 남은 부패 임원들을 매섭게 노려보며 천둥처럼 거세게 호통을 칩니다. 오 이사 편에 붙어서 회사의 피 같은 돈을 뒤로 빼돌리고 온갖 부패를 저지른 쓰레기 같은 자들은 지금 당장 사표를 쓰고 내 회사를 떠나라. 내 지시를 당장 따르지 않으면 내 놈들 역시 저 문 밖으로 끌려가 법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사색이 된 부패 임원들이 서류 가방을 황급히 챙겨들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도망치듯 회의실을 빠져나갑니다. 회의실이 말끔하게 정리되자 최태진 회장이 문 밖에 꼿꼿하게 대기하던 강지훈을 회의실 안으로
크게 부릅니다. 단상에 오른 최태진 회장이 남은 임원들 앞에서 강지훈의 단단하고 넓은 어깨를 아주 든든하게 감싸줍니다. 여기 반듯하게 서 있는 강지훈 비서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와 내 아버지를 악랄한 깡패들로부터 완벽하게 지켜냈네. 강지훈 비서의 위대한 희생과 굽히지 않는 강인한 용기가 아니었다면 우리 성진 그룹은 오이사의 더러운 손에 완전히 넘어가 산산조각이 났을 것이네. 임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강지훈을 향해 우레와 같은 뜨거운 박수갈채를 쏟아냅니다. 최태진 회장이 강지훈의 굳은 살 박인 두 손을 꽉 맞잡고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지도록 아주 파격적인 약속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나는 강지훈 비서가 앞으로 우리 대기업을 거뜬히 이끌어갈 더 큰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의 전폭적인 학업 지원을 공식적으로 명하네. 강지훈 비서를 핵심 인재 양성 코스로 특별 발탁하여 명문대 진학부터 최고급 경영 수업까지 들어가는 모든 막대한 비용을 회사가 전액 무상으로 지원할 것이네. 강지훈이 눈시울을 붉히고 가슴을 강하게 부여잡으며 허리를 깊이 굽혀 깍듯하게 인사합니다. 회장님의 갚을 수 없는 끝없는 은혜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뼈를 깎는 지독한 노력으로 경영학을 완벽하게 공부하여 성진그룹에 반드시 큰 성과로 보답하는 훌륭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회의가 모두 끝나고 비서실장이 강지훈에게 다가와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보고를 전합니다. 강 비서. 예전에 강 비서를 부당하게 쫓아냈던 성진 편의점 박 점장 말이야. 가맹점 즉각 취소와 막대한 위약금 소송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저번 주에 완전히 파산했어. 지금은 길거리 험한 일용직 노동판을 처참하게 전전하며 하루 벌어 하루 굶는 아주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다고 하네. 강지훈은 과거 자신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 식사를 던지며 모욕을 주던 박 점장의 비참한 말로를 전해 듣고 짧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힘없는 사람에게 악독한 상처를 주면 결국 자신에게 10배로 끔찍하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소식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강지훈이 향기가 가득한 커다란 꽃다발을 품에 안고 대형 병원 최고급 1인실 병실 문을 활짝 엽니다. 성공적으로 위험한 심장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혈색이 아주 맑고 붉어진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강지훈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머니가 병상 자리에서 거뜬히 가볍게 일어나 강지훈의 두 손을 아주 따뜻하게 마주 잡습니다. 우리 듬직한 아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제 심장이 완전히 튼튼하게 다 나아서 당장 내일 집으로 퇴원해도 좋다고 하셨어. 이게 다 우리 착한 아들과 하늘같이 고마우신 최태진 회장님 덕분이야. 강지훈이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짐을 챙기던 어머니를 자신의 넓은 품에 와락 강하게 끌어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평생 차가운 병원 침대에 누우실 일 없이 아프지 마시고 저랑 매일매일 웃으며 오래오래 사시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건강해진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성진 본사에서 특별히 제공한 새로운 최고급 보금자리로 향합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두꺼운 현관문을 열자 맑고 따뜻한 채광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넓은 대리석 거실이 두 사람을 포근하게 반깁니다. 어머니가 운동장처럼 넓고 화려한 거실을 너클 잃고 둘러보며 감격의 뜨거운 눈물을 쉴 새 없이 뚝뚝 흘립니다. 세상에 맙소사. 우리가 햇빛도 안 들어오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 가득하던 그 지독한 반지하 방을 완전히 벗어나서 이렇게 궁궐처럼 으리으리한 집에서 살게 되다니 정말 기적 같구나.
강지훈이 어머니의 얇게 떨리는 어깨를 든든하게 감싸 안으며 아주 확신에 찬 단단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가족을 평생 괴롭히던 지긋지긋한 낡은 가난의 사슬은 완전히 무참히 끊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이 따뜻하고 눈부신 집에서 매일매일 맛있는 음식을 차려드리며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모자는 밝은 햇살이 거실 깊숙이 비치는 큰 통유리 창가에 나란히 서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입꼬리를 귀에 걸리도록 활짝 웃으며 기뻐합니다. 그로부터 몇 년의 긴 시간이 강물 흐르듯 평화롭고 빠르게 흘러갑니다. 강지우는 최태진 회장의 굳건하고 전폭적인 학업 지원을 든든히 받아 명문대 경영학과에 아주 우수한 최상위 성적으로 진학합니다. 낮에는 대학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치열하게 전공을 공부하고 오후에는 성진 본사 기획실에서 굵직한 실무를 완벽하게 병행하며 강지우는 아주 훌륭하고 반듯한 청년으로 눈부시게 성장합니다. 대기업 본사의 찬란한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브레인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강지훈이 어느 주말 오후 평창동 저택의 커다란 쇳덩이 철문을 힘차게 엽니다. 강지훈은 자신의 넓은 어깨에 꼭 맞는 말끔한 남색 맞춤 정장 차림으로 한 손에 두꺼운 결제 서류 가방을 든 채 푸른 잔디 정원을 향해 아주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가득 내리쬐는 정원 한가운데에는 백발의 침에 놓인 최만석이 푹신한 휠체어에 편안하게 앉아 여유롭게 일광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강지훈의 듬직하고 환한 얼굴을 가장 먼저 발견한 최만석이 입가에 주름이 깊게 패일 정도로 아주 밝고 크게 웃음을 터뜨립니다. 아이고, 우리 착하고 훌륭한 강지훈 손자 왔어. 할아버지가 우리 잘생기고 듬직한 녀석 얼굴 보려고 오늘 아침부터 마당에 나와서 목이 빠지게 기다렸지. 강지훈이 무거운 서류 가방을 잔디밭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최만석의 휠체어 앞으로 빠르게 달려가 한쪽 무릎을 바닥에 꿇고 깍듯하게 앉습니다. 강지훈이 최만석의 마르고 앙상한 두 손을 자신의 넓고 굳은 살 박인 손으로 꽉 감싸주며 아주 다정하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동안 따뜻한 밥은 거르지 않고 맛있게 챙겨 드셨습니까? 제가 대학교 중요하고 어려운 시험 때문에 며칠 못 찾아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최만석이 덜덜 떨리는 앙상한 손을 길게 뻗어 강지훈의 넓은 어깨와 붉은 뺨을 번갈아 가며 아주 다정하고 애틋하게 계속 쓰다듬습니다. 다 괜찮아. 우리 귀한 손자가 큰 회사에서 중요하고 어려운 일 하느라 매일 밤낮으로 바쁜데 할아버지가 당연히 다 이해하지. 이렇게 훌륭하고 반듯한 대기업 청년으로 멋지게 커줘서 이 늙은 할아버지는 정말 고맙고 또 눈물이 나게 자랑스럽다. 과거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던 캄캄한 새벽 골목에서 얇은 하얀색 면, 내복 차림으로 덜덜 떨며 얼어 죽어가던 자신을 아무 대가 없이 살려주었던 동네 편의점 야간 알바생이 이제는 거대한 유통 가문을 아주 든든하게 지키는 거목이 되었습니다. 최만석은 지독한 치매 증상으로 머릿속에 많은 소중한 기억 조각들을 잃어버렸지만 강지훈이 자신의 몸을 덮어주었던 그 뜨거운 패딩의 체온만큼은 가슴 아주 깊은 곳에 생생하게 간직하며 그를 핏줄을 나눈 친손자처럼 온 마음을 다해 깊이 축복합니다. 정원 현관문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서 있던 최태진 회장 역시 두 사람의 아주 다정하고 애틋한 감동적인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흐뭇하고 인자한 눈웃음을 짓습니다. 최태진 회장이 두 사람을 향해 천천히 잔디밭을 밟고 걸어오며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감사를 전합니다. 강지훈 본부장,
잔이가 그 차갑고 무서운 겨울밤 편의점에서 우리 늙은 아버지를 외면하지 않고 베풀어준 그 고결한 선의는 하늘이 우리 가족에게 내려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이자 거대한 기적이네. 강지훈이 바닥에서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일어나 최태진 회장과 최만석의 얼굴을 번갈아 깊이 바라보며 아주 깊은 존경과 진심 어린 감사를 듬뿍 담아 환하게 소리내어 웃습니다. 스펙 한 줄 없던 고졸 알바생의 작은 선의와 용기를 단번에 알아봐 주신 회장님과 어르신 덕분에 희망이 없이 캄캄했던 제 팍팍한 인생이 이렇게 찬란하게 빛을 낼 수 있었습니다. 평생 두 분이 베풀어 주신 크나큰 은혜를 가슴뼈에 깊이 새기고 이 가문과 회사의 끝없는 발전을 위해 제 모든 젊음과 능력을 남김없이 바치겠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봄바람이 정원의 푸른 나뭇잎을 기분 좋게 흔들며 세 사람의 곁을 아주 포근하게 둥글게 맴돕니다. 강지훈은 각박하고 차가운 세상의 벽 앞에서도 결코 비열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핍박받는 약자를 지켜냈던 자신의 올곧은 용기가 결국 이처럼 눈부시고 거대한 기적으로 웅장하게 되돌아왔음을 뼛속 아주 깊이 온몸으로 실감합니다. 지독하게 팍팍한 삶을 이겨낸 진정한 우리 시대의 히어로 강지훈과 그를 온전한 한 가족으로 다정하게 품어준 사람들의 아주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웃음소리가 높은 저택 담장을 넘어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위로 끝없이 울려 퍼지며 아주 묵직한 감동의 여운을 남깁니다. 가진 것 없고 스펙 한 줄 없던 고졸 편의점 알바생 강지훈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얼어붙은 약자를 외면하지 않았던 그의 작은 선의와 용기가 결국 인생을 뒤바꾸는 거대한 기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때로는 한겨울의 칼바람처럼 차갑고 냉혹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치매 노인에게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주었듯 우리 마음속의 따뜻함과 올곧은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 그 선의는 반드시 더 큰 축복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도 지훈의 이야기처럼 가슴 뭉클한 기적과 따뜻한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묵묵히 선의를 베풀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